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은 교육시설 환경연구센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가 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경기도에서 또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어제 내려오신 분들도 혹시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무관님께서 큰 틀에서 우리 정책 방향하고 그 사업 계획 방향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공간 올해부터 이제 교육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사업 안내도 잠깐 드렸는데 저는 우리가 이제 매년 작년까지 매년 40개씩에서 이제 80개를 선정했고 올해도 80개를 선정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지원비 기준으로 3,600억 정도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이제 교부를 할 예정,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교부를 할 예정인데 저희가 이제 예년처럼 이렇게 응모가 많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지원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처가에서 접수를 하면 이제 우선순위 선정해서 저희가 한도 내에서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을 거쳐서 우선순위를 이제 매겨가지고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평가를 해서 통보를 해드리는데 심사위원회 전에 저희가 사전 검토도 해드리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심사 기준 안내라든가 절차 안내 또 저희 지원기관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드리는지 그런 거 간략히 설명드리고 아마 사무관님께도 질문 사항이 있으실 테고 저한테도 있으실 텐데 제 설명 끝나고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질의응답 받도록 궁금하신 점 여쭤보시면 저희가 교부하고 같이 답변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접수 이제 1차 공모 접수가 다음 달 14일까지인데 14일 전에 보통 이렇게 작년에도 사업계획서 작성이 되시면 저희한테 이제 사전 검토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오류가 있는지 저희가 이제 지원비 산정해서 교부를 하는데 지원비 산정이 이제 매년 조금 방식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적절하게 됐는지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이제 회신 해드리고 있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친 이후에 저희가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고득점 순으로 이제 사업 선정을 하고 있고 이제 매년 40개 교 선정을 하고 있긴 한데 우리 지원비 내에 들어오면 아마 선정 건수는 조금 증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서에 대한 이제 평가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는데 총점 100점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평가 분야는 크게 지역 여건하고 수요가 적절한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자체하고 교육청 또 이제 넓게 보면 학교까지 이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 주체 간의 사전 준비라든가 협력 방안들은 잘 됐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 좀 타당한지 그런 것들을 크게 이제 3개 분야로 해서 주로 이제 서류 평가 중심의 이제 정량 평가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평가하는 정성 평가 이렇게 각각 5대 5로 해서 총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 및 수요가 40점으로 가장 많고 사업 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사전 준비 그 순으로 되어 있고요. 정성 평가 항목만 보시면 사업 계획의 필요성이 20점이고 사업 계획의 합리성이 25점으로 해서 이제 거의 과반에 가까운 배점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지역 여건 및 수요 관련해서 이제 지역 여건 및 수요하고 사업의 필요성 크게 두 개 카테고리로 저희가 이제 평가 기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역 여건 및 수요는 생활권 내에 유사 시설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영장을 하면 인근에 반경 내에 수영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서 이제 중복 투자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 기준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우리 전국의 기초지자체 전체에 다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희 정책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학교 복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배점을 또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수요 분석을 했는지, 수요 분석은 뭐 설문조사를 통할 수도 있고 어떤 정량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제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연구 용역을 별도로 또 타당성 조사든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객관적인 분석을 했는지 또 배점을 하고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서류 가지고 평가한 정량 평가 점수가 되겠고,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우리 사업이 전반적으로 이제 필요성이 있는지, 뭐 학교나 지역 사회, 그리고 또 뭐 지역의 정책, 그리고 또 이제 학교 복합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지역과 학교의 그 수요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항목이 이제 사업의 필요성 항목인데, 이건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20점 배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전 준비 분야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하고 이제 투자 계획 이제 두 개 이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 추진 주체 간의 이제 협력 방안이 어느 정도 좀 마련되어 있는지, 이제 지자체나 교육청 일방의 사업을 또 접수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가지고 양 추진 주체 간에 이제 공이 필요한 사업이 이제 여부를 저희가 조금 정성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와 이제 교육청의 이제 협약 체결은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긴 한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논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에 또 이제 이제 사업이 또 뭐가 잘 안 맞아서 깨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협약 체결 여부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투자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국비 투자 여부, 타공모 사업 선정 여부 또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문체부나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하면 이제 우선 선정도 하지만 저희가 별도의 배점도 좀 부여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지방비 투자 비율, 투자 여부 가지고만 이제 5점으로 이제 배점해서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지자체 참여라든가 투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자체 투자 비율을 20%에서 이제 100%까지 해가지고 교육부 지원비를 제외한 뭐 이제 교육부 지원비가 이제 맥시멈 50%니까 그 나머지 50%에 대한 지자체 투자 비율을 저희가 배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부 지원비가 이제 교육청에 이제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청 투자 기여분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투자비에 대해서 지자체가 얼만큼 기여하는지 그런 것들 이제 보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 계획의 타당성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이제 교육 개혁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봄도 그것의 하나고, 뭐 AI 교육이라든가, 뭐 아까 사무관님께서 설명해 주신 자기주도 학습 공간이라든가 이런 또 교육발전 특구도 이제 지자체랑 교육청이 연계해서 이제 하고 있는 정책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사업들과 좀 연계해서 할 경우에 저희가 배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업 계획의 합리성은 용도가 적정한지, 규모가 적정한지, 사업 계획의 방향이라든가 운영 계획은 적정한지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보고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내에 들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학교 외부지도 이제 폭넓게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학교 안에 주로 이제 들어오는 복합 시설이 대상이 되니까 이제 공사 중이라든가 사용 중의 안전 대책 나중에 이제 설계라든가 시공 단계 때 세밀하게 하겠지만 기본적인 동선이라든가 이제 그 공사할 때 이제 안전 대책이라든가 영역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게 어느 정도 수립이 돼야 또 학교랑 협의도 될 수 있고 학교 이제 설득도 될 수 있고 동의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요 수립 여부를 정량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되면 저희가 이제 예산 교부를 할 텐데 이제 당초에는 저희가 총액 지원비가 이제 총 사업비 50%다 그러면 이제 총액으로 교부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초기 이제 몇 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니까 초기에 이제 설계 단계 때는 조금 돈이 덜 필요하고 시공 단계 때 단계적으로 이제 필요한 그 금액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 작년부터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연부율로 좀 비율대로 연차적으로 이제 비율을 나눠서 좀 교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정산도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비 산정은 저희가 이제 그 최초에는 총사업비에 그냥 그 비율을 곱해가지고 지원을 해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총사업비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 비율이 50%다 그러면 50억 정도 이제 교부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사업마다 사업비 단가 이제 좀 편차가 똑같은 사업이어도 좀 컸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상한 기준을 해서 그 상한 기준 내에서 교부를 해드렸었어요 사업비를.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주요 시설 용도별로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또 교육 및 기타 시설, 또 지하 주차장, 또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 사업들마다 이제 공사비 단가 차이가 조금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그 필요한 적정 그 사업비를 좀 지원해드리자는 취지에서 뭐 너무 많아도 남는 것이고 너무 부족해도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적정 그 주요 시설 용도별로 공사비 단가하고 그거에 이제 보정 지수를 곱해서 지원비 기준 단가를 별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비 기준 단가 내에서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 지역이나 그 학교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요거보다 이제 공사비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사업비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사업비는 이제 별도로 책정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지원비 기준 단가를 이제 별도로 설정해서 이 한도 내에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그 시행하는 그 공사비 단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업 간 지역 간 이제 지원비 기준의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이 지원비 기준 단가를 책정해서 교부를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리모델링은 참고로 우리 지원비 기준 단가의 60% 이내에서 지원해드리고 5개 공간은 실소요액 단가를 워낙 그 5개 공간 이제 종류가 많아가지고 이건 실소요액 기준으로 저희가 교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사업을 처음에 이제 이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 용도가 바뀐다든가 규모가 바뀐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재심사 대상을 총사업비라든가 연면적 기준으로 30% 이상 변경되는 사업 그리고 또 부지 위치가 전혀 다른 위치로 변경되는 사업 그리고 당초에는 수영장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여건이 좀 안 맞아서 도서관을 이렇게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심사를 수영장으로 이제 했었기 때문에 다시 재심사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 저희가 이제 다음 달까지 이제 신청서를 받을 텐데 공모 신청서는 크게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그 지원청이나 지자체의 사업 계획을 취합을 해서 저희 이제 교육부에 신청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별로 보면 이제 여러 개 사업들이 접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갑시에 이제 총괄표를 저희가 이제 양식으로 만들었고 체크리스트, 사업 신청서, 각종 증빙 서류 요거는 이제 단위 사업에 해당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추진 절차는 사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공모 사업 작성 요령 간단히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그 서류는 사업 총괄표 뭐 3개 사업이면 그 3개의 그 목록이 들어가겠죠. 총괄표에. 그리고 정량 평가 항목들은 보통 이제 서류가 이제 구비돼야 되기 때문에 자체 평가 체크리스트가 저희가 이제 들어가 있고 사업 계획서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고 그거에 따른 이제 주로 이제 정량 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을 텐데 각종 증빙 서류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신청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저희 사업명하고 주요 사업 내용, 우리 학교명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 개축인지 리모델링인지 그리고 사업 예산,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가는 그 사업들도 있고 없는 사업들도 있을 텐데 이제 없으면 이제 비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비는 우리 지자체 기업은 교육청 기업은 나눠서 기입하시면 되고 아까 그 이제 교육부 지원비 산정 방식이 용도별로 조금 나눠서 산정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따른 그 용도에 따른 단가하고 이제 면적을 적용해서 이제 교육부 지원비를 산정해서 기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 합해서 이제 총사업비가 구성이 되겠고요. 그 체크리스트는 주로 이제 정량평가 항목들에 대해서 뭐 서류 구비라든가 절차가 이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 보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정성평가는 점수 체크하기 어렵겠죠. 이제 주로 정량평가 항목에 대해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 용도로. 그리고 사업계획서 본문에는 저희 그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되면 총사업비 50%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 지역의 여부하고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도 지원 비율이 달라지니까 지방재정 365 참조해서 재정 자립도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유하고 운영 주체 그리고 또 추진 주체 그런 것들 체크해서 써주시면 될 거고 운영 주체가 결정 안 됐으면 뭐 협의 중이나 미정 이렇게 표기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복합 시설은 그 세세한 실명까지 다 쓰실 필요는 없고 주용도 기준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뭐 돌봄 시설은 교육 및 기타 시설, 지하 주차장, 그리고 또 5개 공간 뭐 이렇게 저희 이제 이건 이제 주로 주용도를 단가 기준으로 단가 아까 달리 설정되어 있는 그 용도 기준으로 좀 분류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교 내에 들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심사 때 그 학교의 기본 현황을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주로 이제 우리 학생 수가 좀 주는 지역인지 느는 지역인지 유지가 될 건지 그런 것들이 우리 학교 복합 시설 수요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 기본 현황을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기존 학교 대지 또 이제 폐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이제 건물이 있는 경우에 기존 건물 현황하고 기존 건물이 이제 노후화돼서 이제 개축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비고란에 그런 개축과 연계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표기를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교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존 학교에 이제 활용하는 그 사업이 많기 때문에
기존 학교에 이제 교사동이 있고 운동장이 있을 테고 또 여유 부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운동장에 이제 일부를 활용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거를 이제 배치도에 좀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부지 내에 이제 그 시설이 설치됐을 경우에 이제 건폐율이라든가 영종료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전후를 비교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복합시설 수요와 관련해서 시군구나 그 지역 내 인구수 그리고 또 학교복합시설 뭐 돌봄이면 돌봄과 관련된 인구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수영장이면 아이들이랑 어른까지 다 사용하니까 그런 것들 이용자 수를 이제 추정을 하시겠죠.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생활권 내에 유사 시설이 있는지 의무가 이제 평가 항목에도 반영이 되니까 뭐 도서관을 한다 그러면 도서관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수영장을 하면 수영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반경 1km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수요 분석은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국토부에서 만든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 기준이 이렇게 용도별로 뭐 10분에서 15분 뭐 차량이나 도보 이용한 뭐 기준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기준 내에 들어오는 시설이 없다 뭐 그런 것들로 좀 어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별도의 수요 분석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뭐 설문조사하면 설문조사도 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복합시설 사업 필요성을 기입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학교복합시설 그 사업 필요성은 지역 여건과 관련된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또 학교 시설 현황과 관련된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교육과 돌봄 운영과 관련된 필요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여건과 관련해서 뭐 아예 그 지역에 시설이 없다. 근데 또 지역에 시설이 있지만 노후화가 돼서 개축을 하거나 이전해야 된다. 뭐 이런 필요성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학교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그 시설 자체가 없는 경우 있지만 노후화되거나 시설이 부족해서 확충해야 되는 경우 뭐 그런 이제 필요성들을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 정책 교육이나 돌봄 관련 정책들 때문에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자기주도 학습 센터 설치한다고 할 때도 이런 필요성에다가 교육부 정책이니까 그런 관련된 필요성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마다 그 진척 사업 이제 진척도가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투자 심사를 받았는지 그 투자 심사를 받기 전인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하고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간단히 써주시면 심사할 때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확보 계획, 시설 투자 재원 확보 계획은 이제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이제 교육부 지원비, 지방비는 지자체랑 교육청 나눠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 지원비는 올해부터는 이제 용도별로 지원 기준 단가를 정해서 저희가 지원비를 산정하고 있으니까 아까 그 용도별로 지원비 기준 단가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사업 규모 면적을 적용해서 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정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사전 검토 요청해 주시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토해서 회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 투자 예산 내역은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이 정도로 좀 나눠서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비도 사실은 뭐 수영장 이런 것들은 시설 설치비보다 운영비가 뭐 한 10년 정도 지나면 더 크기 때문에 운영비도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지 그리고 어느 추진 주체에서 교육청이나 지자체나 어느 추진 주체에서 이제 분담을 할지 그런 것들도 이제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설치비 부담보다 나중에 운영비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운영비도 계략적으로 타 사례 참조하셔서 계산을 해서 제시를 하고 추진 주체 간의 협의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 및 동선 계획을 저희가 이제 학교 안에 들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학생 동선하고 지역 주민 동선이 어느 정도 좀 분리가 잘 됐는지,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또 이용할 수 있는 연결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복합시설 운영은 보통 그 지자체에서 산하의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데, 교육청에서 또 이제 직접 운영하는 사례도 일부 있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운영 주체하고 그 운영 계획 간략히 학교는 어느 시간대에, 여기도 이제 시간대 예시로 써드렸긴 하지만 학교는 어느 시간대에 이제 좀 전용을 하고, 방과 후에는 또 어떻게 하고, 지역 주민들은 아마 시설별로 지역 주민들에게 전일 개방하는 시설이 있고, 아이들이 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용해야 되는 시설은 이제 방과 후에 지역 주민들이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도 있고, 시설을 또 이제 뭐 2개 설치해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까 학교 규모라 그 복합시설 규모라든가 이제 용도에 따라서 학교 이용 계획하고 지역 주민 이용 계획 이렇게 달리 설정을 해서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중에 이제 펜스라든가 동선 이런 그 공사 차량 동선, 학생 그 통학 동선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해야 되고, 사용 중에서도 지역 주민들이랑 어떻게 나눠서 동선이 이루어질지, 사용 중 안전 대책도 같이 뭐 계략 나중에 이제 다시 설계할 때 다시 하긴 하겠지만, 계략적으로 이게 돼야 이제 학교의 동의도 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증빙 자료가 학교 복합시설 그 수요조사, 사업 추진 의향서, 뭐 설문조사, 또 여기 지역별로 이제 조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 그 아까 그 평가 정량 평가 항목 주로와 관련 있는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이제 첨부를 해주시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첨부를 해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그 지원기관에서 사업 그 계획서 작성하는 단계든 사업 추진 이제 검토하는 단계든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문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권역별로 담당자가 나뉘어져 있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 저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단계에 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시도교육청이랑 좀 협의하시면 저희가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용역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권역별로 저희 담당자들이 좀 나뉘어져서 있으니까 그 해당 권역에서 저희 담당자 쪽에 뭐 질의사항이라든가 요청사항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학교복합시설.kr 쳐서 이제 들어가시면 그간에 해왔던 사업들 자료라든가, 또 저희가 지도에 그 복합시설 현재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복합시설도 좀 검색해서 좀 참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학교복합시설 알림이라고 그래서 그 주로 이제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이런 학교복합시설 수요가 있어요 하고 이제 올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사업 추진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권역별 설명회를 그 이제 수도권, 중부권, 지금 이제 남부권을 마지막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교육부랑 협의해서 이 이외 지역에도 혹시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회라든가 안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가서 또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부랑 그 계획이 정리가 되면 또 공문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뭐 전남이나 경남이나 경북 뭐 이런 지역에서 따로 안내가 필요하면
저희가 찾아뵙고 또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차 공모 때는 이제 좀 이렇게 시일이 촉박해서 힘들겠지만 또 2차 공모도 있고 내년도 계속 있고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지자체나 교육청 또 학교 학교장님 포함한 이제 학교 뭐 이런데 조금 안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또 계획을 세워서 계속 지원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비급시설 주요 Q&A는 자료집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도 이제 괜찮으니까 교육부하고 저희 전문기관 쪽에 혹시 이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